자, 이번 강의는 노베 1강이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 첫 번째로는 이제 수의 체계, 그러니까 실수,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정수, 자연수에 대해서 얘네들의 의미가 뭐고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보기 쉽게끔 이미지로 잘 표현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방정식의 근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 요거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수투나 수원에서 방정식하고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래프를 다시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 전환이 잘 돼야 수학 문제를 풀 때 막히지 않을 거야, 알겠지? 꽤 자주 쓰는 스킬이니까 뭐 사실 스킬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하나의 개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제 요 세 개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일 텐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찍는 이유는 우리 기본 개념 강의, 그러니까 수원 1강 1교시에 대한 연계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노베 강의를 듣고 나면 수원 1강 수업들을 듣는데 문제 없을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의 체계부터 같이 살펴보자. 일단은 제일 큰 범위가 뭘까? 그렇지, 실수가 기본적으로 제일 커. 그래서 일단은 실수를 내가 가장 왼쪽에 써볼게. 그리고 나서 이 실수를 이렇게 분리를 할 건데 일단 그 이전에 그러면 실수의 의미가 뭘까, 얘들아? 실수의 정의. 그렇지, 이때 실이 실제 할 때 실이랑 똑같은 실자야. 그래서 뭐 영어로는 리얼 넘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기호로 요런 기호도 쓰지. 근데 사실 몰라도 돼, 이런 건.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냐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해. 모든 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앙에 0이 있겠지? 1 혹은 요 사이에는 뭐 0.4 이런 숫자들 모두 있잖아. 그리고 3, 요 근처에는 또 파이 같은 것도 있겠지. 이런 모든 숫자들 있지. 그리고 뭐 사이에 루트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수들을 다 합쳐서 수직선 위에 표현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실수라고 불러. 그래서 실수가 가장 큰 범위고, 이 실수가 그 다음에 뭐로 쪼개지냐면 유리수, 무리수로 쪼개지고, 이때 유리수, 무리수가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쪼개는지 먼저 보여줄게. 유리수는 다시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그리고 이때 정수가 또 쪼개지는 거거든. 정수가 총 3개로 쪼개지는데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쪼개지지. 그리고 이때 양의 정수는 뭐야? 같은 말로 하면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자연수는 뭐 1소수, 합성수로 나뉘기도 하는데 뭐 합성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쓰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수가 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아마 내가 나중에 소인수 분해에 대한 노베 강의를 또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다룰 것 같고, 지금은 유리수, 정수, 무리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는 어떤 기준으로 둘이 나뉘는 걸까? 맞아, 얘는 P분의 Q꼴, 단 P와 Q는 정수일 때를 의미해.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모든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7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0.4라든지 아니면 뭐 1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2분의 1하고 7분의 3은 P분의 Q꼴이 맞는데 아니 0.4랑 1은 이런 P분의 Q꼴이 아니지 않냐. 근데 잘 보면 0.4는 우리가 5분의 2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꿨을 때 P분의 Q꼴이 되면 요것도 유리수라고 할 거야. 그리고 1의 경우에도 1분의 1로 볼 수도 있지 않니? 그러면 요 1분의 1도 유리수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들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거야. 그럼 무리수는 뭐겠어? 무리수는 P분의 Q꼴이 안 되는 경우겠지? P분의 Q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파이,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 루트 4는 무리수야 유리수야? 루트 4는 그냥 2잖아. 이거는 뭐야? 1분의 2꼴이 되니까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무리수라고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인 건 아니야. 이런 거 주의해주고.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의 구분은 뭐다? 분수꼴이 되면 유리수고 분수꼴이 안 되면 무리수야. 간단하지? 분수꼴이 되면 유리수, 안 되면 무리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수꼴이 또 나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수꼴 중에서도 지금 아까도 써서 알겠지만 1 같은 애들은 좀 특별하지 않아? 딱딱 떨어지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그냥 정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0, 0, 1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할 거고, 반면에 요 2분의 1, 7분의 3, 0.4와 같이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애들을 다 모아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할 건데, 사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애들은 아니야. 그냥 정수가 중요한데 요 나머지 떨거지들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줬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정수다. 왜냐면은 보통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단 P는 정수이다, 뭐 단 Q는 양의 정수이다, 뭐 이런 거, 혹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수가 뭔지 그리고 유리수가 뭔지만 확실히 파악을 해둡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엄청 쉬워. 왜냐면 자연수는 우리 알고 있지. 1, 2, 3, 4 이런 게 자연수야.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는 그러면 마4, 마3, 마2 뭐 이런 애들이겠지. 아, 그러니까 정수가 3개로 쪼개지는 거구나.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4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마이너스 4는 음의 정수야.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정수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실수다 하면 맞아 틀려? 이것도 맞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잘 암기해두고 나서 뒤에서 내가 예제로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내가 바로 써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수의 체계 정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실수가 제일 큰 범위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허수는 뭐냐? 허수는 이제 실수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세히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고1 때 잠깐 다루긴 하지만 수원수투 선택 과목에서 허수를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실수의 체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요 검정 색깔로 내가 그려놓은 거를 직접 그릴 수 있게끔 외워두면 됩니다. 알겠지? 백지복습 꼭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주제 두 번째 들어갈게.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완전 노베인 친구들은 이제 주제 1, 2, 3을 한 번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제 1 듣고 나서 백지복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댓글 남겨주고, 그렇게 주제 1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제 2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쭉 듣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 주제 2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100%가 이해 안 될지라도 방정식과 그래프가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는구나만 이해해도 사실 지금의 목적은 달성할 것 같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강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는 거니까 너무 100% 이해하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은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잠깐만 빠르게 설명을 하고 가면, 우리 식에는 종류가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많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만 설명을 해보면, 등식이랑 뭐 부등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등식이나 부등식이 아닌 식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밀한 체계는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수학 문제에서 식들이 나왔을 때 대충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해 둔 것 뿐이니까. 자, 등식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건데, 항등식하고 방정식으로 나뉘어. 그리고 부등식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부등식은 뭐 이런 거, x가 1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근데 지금 이거를 자세히 할 건 아니라서 부등식은 좀 제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닌 경우가 있어. 그건 뭘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4, 뭐 x 더하기 3 이런 다항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인 거고 사실 별로 의미 없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 방정식에 대한 거는 항등식하고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항등식과 방정식은 어디에 속해 있다? 등식에 속해 있다. 그럼 등식은 뭐야?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겠지. 근데 등호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종류는 아니다. 항등식하고 방정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건데, 항등식은 쉬워. x는 x, 뭐 x제곱은 x제곱, 뭐 4는 4, 뭐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좌우가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야. 그럼 방정식은 뭐냐? x는 7, x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설명하면 위에 항등식은 내가 x에 뭘 넣던 간에 성립했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그래서 요런 위에처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x에 뭘 넣든 상관없으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고, 반면에 봐봐. 내가 여기 x 자리에 만약에 6을 넣으면 어떻게 돼? 등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 등호가 성립을 안 하지. 그래서 이런 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유한하니까. 그래서 x는 7일 때 당연히 이 등식이 만족하는 거고, 자, 이때는 x가 얼마면 되겠어? 그치? x는 2이면 이 등식을 만족하니까 일단 그럼 이 x는 2가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근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은 바로 눈에 보이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써주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해주는 식으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그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방정식이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해두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정식들 있잖아. 뭐 1차식 뿐만 아니라 뭐 이런 2차식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방금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근의 공식 말고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근의 공식이야. 두 번째 방법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내가 x에 0 넣었을 때 성립 안 하니까 어떤 특정 x에 대해서만 분명히 등호가 성립을 할 거거든. 그런 x를 근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치, 쉽게는 그냥 대입해봐도 좋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식이 간단한 경우엔 혹시 뭐 1, 2, 3, 4 한번 대입해봤는데 그냥 성립하면 땡큐인 거잖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될 것 같은 애들을 한번 대입해봐도 좋다. 근데 지금 이걸 언급하려는 건 아니고, 세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세 번째 방법이 되고, 요 방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방정식을 푸는 방법엔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근의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 같은 우리가 배운 스킬들을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x에 될 것 같은 애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던지, 아니면 지금 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분명히 방정식은 말 그대로 식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 좀 어려워져. 봐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쪼갤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하고 x로 한번 쪼개볼. 여기까지 느낌 오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둘이 같은 건데 이걸 내가 y는 x제곱 더하기 1, y는 x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뭐 문제 없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방정식하고 이 연립방정식, 사실 이제 이거를 진짜 정확히 이해하려면 연립방정식이 뭔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연립방정식이 뭔지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 말 그대로 방정식이 여러 개 묶여있는 애들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그냥 방정식은 그냥 여기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하나만 구하면 됐다면, 이런 연립방정식은 이 두 식의 등식 모두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을 구하는 거야. 다시, 이런 연립방정식은 등식이 2개 있잖아. 이 등식 둘 다 만족시키는 x랑 y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는 1, y는 0을 대입했더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했다. 그러면 이 x는 1하고 y는 0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지? 물론 x는 1하고 y는 0은 지금 이 식의 근은 아닐 거야. 대입해도 성립을 안 하지. 자, 어쨌든 이런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x하고 여기서의 x하고 뭐 할까? 정확히
동일할 거야. 왜냐면 y가 지금 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에 이 두 식이 같아야 돼. x제곱 더하기 1하고 x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 하나를 내가 연립방정식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고 정확히 같은 의미야.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 y는 x제곱 더하기를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고 y는 x를 그릴 수 있지. 따라서 결론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x제곱 더하기 1은 x라는 방정식의 근은 y는 x제곱 더하기 1 그래프하고 그려볼게 직접 한번. 요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1하고 y는 x 뭐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잘 봐.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이 있어. 좌변하고 우변이 있지? 좌변에 대한 함수를 그려, 우변에 대한 함수를 그려. 그러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1하고 y는 x를 그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때 이 교점이 보이지? 이 교점이 근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교점의 x좌표가 그냥 근이 돼버려. 괜찮아? 물론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둘이 교점 없긴 하거든? 근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교점 생기는 것처럼 말했던 것 뿐이고. 자, 어쨌든 그럼 실질적인 예시 하나만 보여주면은, 자, x제곱은 1이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 4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x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x 뭐랑 뭐야? 이건 너무 쉽다, 그치? 그냥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바로 주장할 수 있지.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근데 이걸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되지? y는 x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y는 x제곱이야. 그리고 y는 4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y는 4는 요게 y는 4야. 왜냐면은 이 y는 4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점이 y좌표가 4인 것들을 찍어서 연결해주면 돼. 다시 y좌표가 4인 점들을 찍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걸 연결한 직선이 y는 4가 되고 내가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게 y는 x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왜 내가 이 두 그래프를 그렸어? x제곱은 4라는 이 방정식을 y는 x제곱하고 y는 4의 교점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y는 x제곱하고 y는 4 그렸고 교점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 이때 봐봐.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y좌표가 4지.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2,4니까 진짜로 교점의 x좌표인 x는 2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지. 따라서 결론이 쉬워. 방정식을 풀 때 좌변하고 우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그리고 나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고 좀 더 정확히는 교점의 뭐가?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무리 정리 한번 해주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뭐는 실근은,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는 거야. 왜 실근이냐면 허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허근은 우리가 좌표에 표현이 안 돼. 왜? 이 좌표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실수라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수직선 두 개인 거야. 수직선 두 개. 그래서 이런 어떤 점의 x좌표, y좌표는 모두 실수, 실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허수를 그래프에서는 표현이 안 되므로 방정식의 허근은 못 찾아. 실근만 찾을 수 있어. 근데 상관이 전혀 없는 게 우리는 실근밖에 애초에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뭐랑 같은 말이다? 좌변을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고 우변을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정확히 x좌표랑 뭐하다? 완전히 동일하다야. 방정식의 실근은 그 방정식의 좌변하고 우변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렇게 그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지. 요게 마무리. 괜찮아? 그래서 요 주제 두 번째는 방정식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이런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원래는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풀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방법에 따르면 그래프의 교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정확히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요렇게 인지해주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자, 마지막 주제야. 요거는 진짜 쉬워. 사실 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지수법칙은 뭐였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은
일단은 지수가 먼저 알아야겠지. 우리 중학교 때 지수는 어떻게 배우냐면 A의 m제곱과 같이 이건 일반적으로 쓴 거고 뭐 실제 숫자로 몇 개 써보면 뭐 2의 세제곱, 뭐 0.1의 4제곱, 뭐 루트 2의 세제곱 뭐 요런 거를 말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때 이 A를 밑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이 밑은 실수면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파이가 들어가도 되고 0이 들어가도 되고 이것처럼 루트 2가 들어가도 되고 얘처럼 0.1이나 10분의 4처럼 분수랑 소수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 반면에 여긴 지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조금 중요한 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2의 0.3승 이런 거 안 배워. 4의 2분의 1승 이런 거 안 배운단 말이야. 애초에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이란 거조차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지수 법칙은 자 요게 중요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성립해. 그래서 우리가 수원 1강에서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지수 법칙의 지수 조건을 확장해 나갔던 거야.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거밖에 못 다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원 가서는 지수 함수를 그리려면 지수에 실수가 올 거기 때문에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울 중학교 지수 법칙에서는 자 요게 중요해. 밑은 실수고 지수는 자연수야. 다시 밑은 실수, 지수는 자연수. 요거 좀 외워두면 돼. 밑은 실수, 지수는 자연수. 이때 네 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당연히 첫 번째지. 뭐냐면 am제곱하고 an제곱을 곱하면 이건 의미가 뭐야 애초에? a가 m개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a가 n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총 m 더하기 n개 곱해져 있는 거지. 문제 없지. 그리고 a가 m개 곱해져 있는 걸 a가 n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m 빼기 n만큼 곱해져 있겠지만 지금 중학교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가 자연수여야만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n이 m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가 돼버리잖아. 음의 정수가 뭐였지 우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음의 정수였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n이 커버리면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를 이렇게 한 번에 쓰기보다는 쪼개서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전혀 문제 없어. a m 빼기 n이라 써주면 돼. 반면에 만약에 m이 n이랑 정확히 같아. 그럼 봐봐.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거 아니야? m하고 n이 같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땐 그냥 1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n이 m보다 큰 경우에는 자 요거는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하려는 게 am제곱 나누기 ann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분수로 한번 써보자. 우리 나누기를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알아둬야 돼. 뭐 3 나누기 2 같은 거는 2분의 3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애초에 2분의 3을 반대로 그러면 3 나누기 2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럼 an제곱분의 am제곱이 되는데 봐봐. 그럼 지금 이걸 좀 풀어서 써보면 이런 거야. a가 쭉 많아. 이 땡땡땡은 그냥 안에 수많은 a를 생략한 것 뿐이고 분모도 a가 엄청 많겠지. 근데 분자는 총 몇 개? m개 있는 거고 분모는 n개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막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분모의 a가 더 많아? 분자의 a가 더 많아? 요 상황에서 지금 n이 m보다 더 큰 상황이야. 그러면 분모가 n개니까 당연히 분모의 a가 더 많고 그럼 이렇게 약분하다 보면 분자에 있는 a가 먼저 소거되고 분모에 있는 a가 좀 남을 거야. 정확히 몇 개가 남아? 그렇지. n 빼기 m개가 남을 거고 이 n 빼기 m개가 이 지수로 와서 a의 n 빼기 m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분의 1로 써야겠지. 좀 깔끔하게 다시 써줄게. a의 n 빼기 m제곱 분의 1 요런 식으로 괜찮나요? 요렇게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뭐 요런 지수 법칙도 있지. a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그리고 a b의 m제곱은 내가 쪼개서 볼 수 있다. 요런 느낌? 괜찮지? 이제 요런 거는 a m제곱을 또 n번 곱하는 거니까
이제 AMN제곱 총 MN개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풀어 써보면 둘 다 납득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냥 계산 많이 해보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들이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야. 밑이 실수이고 지수가 자연수인 거 암기, 그리고 두 번째 지수 법칙에서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지 요 정도 이유만 체크할 수 있으면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은 완벽해. 물론 계산 문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요 지수 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라든지 수혜책에 분류하는 뭐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따로 숙제로 만들어 뒀으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아래 카톡 링크창 넣어둘게. 그거 1대1 그냥 오픈 채팅이거든. 그냥 거기다가 카톡 하나 남겨두면은 내가 노베에 대한 자료들 계속 보내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예제 한번 직접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1번 문제, 다음 문장의 참과 거짓을 말하여라. 요거 내가 문장 써줄게.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도 직접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일단 1번은 이제 뭐를 판단하면 되냐면 한 3개 정도만 해볼까? 요거랑 이거랑 요거랑. 그래서 이거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어. 혹시나 이제 요거 3개 다 해결한 친구들은 이제 댓글로 답 써줄 수 있으면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거 답 써서 맞은 친구들은 내가 카톡 링크, 아까 내가 자료 받는 링크 올려준다 그랬잖아. 이거 3개의 댓글 남겨두고 가장 먼저 다 맞은 친구들은 이제 카톡 링크, 친구들은 아니겠지? 한 명이 하겠지. 한 명만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맞춰준 친구는 카톡 나한테 보내주면은 음료수 쿠폰 하나 줄게, 알겠지? 그래서 댓글 남겨서 가장 먼저 맞춘 친구는 나한테 카톡 남겨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베 1강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요 두 번째에서는 조금 걸렸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정식을 그래프로 볼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그래프들이 아직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은 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y는 x제곱 플러스 1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는 잘 몰라도 괜찮아. 아직은 좀 이따 어차피 나중에 뒤에 노베 강의에서 또 내가 다룰 거니까 어떻게 2차 함수 그리고 어떻게 1차 함수를 그리는지 정도는 알겠지? 지금은 그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정식을 봤을 때 그래프 2개를 그려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좀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노베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 예제 테스트 풀어서 댓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수고했어.